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9회째이며 사마천 사기입니다. 이때 광종 사람 소평이 진왕 진섭의 명령으로 광릉을 공략하려 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진섭이 이미 패주하였고 또 진나라 군대가 장차 공격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장강을 건너서 거짓으로 진섭의 명령을 전하며 항량을 초왕 상주국으로 봉하였다. 그러고는 항량에게 강동은 이미 평정되었으니 빨리 군대를 통솔하여 강서로 옮겨가서 진나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항량은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진영이 이미 동량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진영과 연합하여 함께 서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진영은 본래 동량의 영사로서 평소에 신의가 있고 신중하였으며 학문도 있고 도덕적인 인물로 칭해지고 있었다. 동량인의 젊은이들이 동량현령을 죽이고 거사하여 수천 명을 조직했는데 이들이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을 때 적임자가 마땅히 없자 그들은 진영에게 우두머리를 해달라고 칭하였다. 진영은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며 거듭 사양하였지만 젊은이들은 진영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진영을 수령으로 삼았다. 당시 현에서 이 거사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2만 명에 이르렀다. 젊은이들은 진영으로 하여금 청왕을 하게 하고 사졸들을 다른 군대와 구별하기 위하여 머리에 푸른색의 수건을 둘러 창두군이라 칭하고 다른 군대와 구별하면서 우뚝 솟아 새롭게 거사를 한 뜻을 표시하였다. 이때 진영의 모친이 진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진시집 며느리 형훈이래 이제껏 너희 선조 중에 고관대장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 갑자기 커다란 명성을 얻은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것이 낫다. 일이 성공하면 여전히 여류에 봉해질 수 있고 일이 실패해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 이름이 지목되어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영은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겨 감히 왕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사병들에게 항씨는 대대로 대장군의 가문으로서 초나라에서 유명하다. 그러니 지금 거사를 일으키는데 항씨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만약 항씨가 이끌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명문대족에 기대어 반드시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부하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라 향량휘하에 소속됐다. 향량이 회수를 건너자 경포와 포장군도 군대를 이끌고 기순하였다. 이때 향량의 군대는 총 6, 7만이었고 합의에 주둔하였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였다. 이때 진가가 경구를 추항으로 옹립하고 팽성 동쪽에 주둔하면서 향량 군대의 서진을 제지하고 있다. 향량이 병사들에게 선포하였다. 진왕이 최초로 봉기하였으나 뒷날 이기지 못하고 패주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진가가 진왕을 배반하고 경구를 세웠으니 이는 대형무도한 일이다. 항량은 즉시 증원하여 진가를 공개하였다. 진가가 패주하자 항량은 호롱까지 추격하였다. 진가는 군사를 돌려 전투를 벌였으나 하루 만에 전사하고 그의 병사들은 모두 투항하였다. 경구는 패자하여 양지역에서 죽었다. 항량은 진가의 군대를 합병시키고 호령에 진을 친 뒤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준비하였다. 이때 장안의 군대가 유련에 당도하자 향량은 별장 주계석과 여빈군을 파견하여 그와 교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빈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군대는 피하여 호령으로 도주하였다.
향량은 범정의 말을 매우 타당하다고 여기고 곧바로 초나라 회양의 손자 심을 찾도록 하였다. 당시 왕손 심은 백성들 속에 섞여 살면서 남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향량은 곧 그를 초회양으로 옹립하여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여전히 조상의 시호를 왕으로 사용함으로써 초회양에 대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받들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향량은 진영을 초나라의 상족으로 임명하고 5개의 현을 시급으로 주었으며 회양을 보좌하여 위에 도받도록 하였다. 향량은 스스로 무실물이라 칭하였다. 몇 달이 지난 뒤 향량은 제나라의 전영과 사마용제의 군대와 함께 동아의 지구를 나가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전영이 임치로 회군하여 제나라 왕 정가를 축출하자 정가는 소나라로 도망쳤고 정가의 삼국 정각은 조나라로 피신하였다. 정가의 동생 정가는 원래 제나라 장수였지만 조나라에 머물면서 감히 제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 전영은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 왕으로 옹립하였다. 향량이 진나라 군대를 격파한 뒤 도주하는 그들을 추격하면서 제나라에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재촉하며 함께 연합하여 서쪽으로 진격할 것을 권하였다. 향량은 패공과 항우에게 각각 군사를 이끌고 성량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성량은 함락되었고 성의 수비군은 전멸당하였다. 그는 연후에 다시 서쪽으로 진격하여 복양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진나라는 패잔병을 수습하여 복양으로 들어가 수비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초나라 군대가 정도에서 대피한 후 회양은 크게 두려워하여 우위를 떠나 평성으로 와서 항우와 여신의 군대를 모두 자신이 직접 통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신을 사도로 임명하고 그의 부친 여청을 정륜으로 삼았으며 패공을 당군 군수로 임명하고 무한후에 봉하여 당군의 군대를 이끌도록 하였다. 항우는 송이에게 지금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왕을 거룩에서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빨리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초나라는 바깥에서 포위한 채 공략에 들어가고 조나라는 성 안에서 호응한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이는 아니요. 소를 무는 등에는 이를 이길 수 없어. 지금 진나라는 전력을 다하여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설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지라도 병졸들은 매우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 피곤한 기회를 이용할 것이요. 만약 진나라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곧장 대군을 이끌고 북을 치며 서진하여 반드시 진나라 군사를 괴멸시킬 수 있어. 그러므로 지금의 계책으로는 먼저 진나라와 조나라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요. 갑옷을 입고 손에 무기를 들어 적진에 뛰어드는 것은 송이가 그대보다 못하지만 앉아서 책략을 꾸미는 것은 그대가 송이보다 못하오 라고 말하였다. 송이는 곧바로 군중에 굴령을 내려 산악기가 호랑이 같거나 제멋대로 하기가 염소 같으며 탐욕설기가 성냥이 같아서 고집이 세고 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목을 뺄 것이다 라고 음명하였다. 송이민은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송량을 제나라로 보내 재상으로 임명하였고 직접 무연 지방까지 전송하였다. 항우는 새벽에 상장군 송이의 막살이 들이닥쳐 단번에 송이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는 군중에 굴령을 내려 송이는 제나라와 공유하여 초나라를 배반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초왕께서 비밀리에 나에게 그를 죽이도록 명하셨다고 선포하였다. 이때 제후 제장 모두 항우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모두가 앞장서서 초나라 왕을 세운 것은 항장군의 집안이었고 지금 장군께서 난신을 주사라는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항우를 임시 상장군으로 세웠다. 항우는 사람을 보내 송이의 아들 송량을 추격하여 제나라에서 그를 죽였다. 항우가 환초를 파견하여 회양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회양은 즉시 항우의 상장군 지위를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당양군, 경포와 포장군 등은 모두 항우 이하에 배속되었다. 파부 친주. 항우가 경자 광군 송이를 죽인 후 그의 위엄은 초나라에 진동하였고
그의 명성은 제후들에게 널리 유명해졌다. 항우는 당량군 경포와 포장군을 파견하여 2만의 병사를 이끌고 장하를 건너 거룩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이 전쟁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는데 진여가 또 항우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항우는 즉시 진군을 이끌고 도한 뒤 모든 배를 부수어 물속에 가라앉히고 소통의 치사도구를 깨뜨렸으며 막사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3일분의 군량만을 추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jul들에게 만약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오직 죽을 뿐이며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단 한 명의 사jul도 돌아올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항우는 거룩에 도착하자마자 왕리를 포위하고 전투를 벌여 9번 싸워 9번 못 이겼고 진나라 군대의 용도를 끊고 대파했다. 그리고 진나라 장군 소각을 죽이고 왕리를 포로로 하였다. 마침내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대파한 뒤 제후군의 장수들을 소집하였다. 제후 장수들은 원문에 들어오면서 모두 땅에 엎드린 채 무릎을 꿇고 기었으며 감히 고개를 들어 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항우는 제후군의 진정한 상장군이 되었고 제후들은 모두 그의 희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사마은은 부대로 돌아와서 장한에게 사실을 보고했다. 조구가 공중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기회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조구는 반드시 우리의 공로를 질투할 것이며 전쟁에 지게 되면 곧바로 죽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 점을 장군께서 자세히 고려하십시오. 이 무렵 잔여도 장한에게 서신을 보내 권고하였다. 장한은 편지를 받은 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다. 그는 몰래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항우는 포장군에게 병사를 주어 밤낮으로 사모를 건너서 장한 남쪽에 주둔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진나라군을 격파하였다. 장한이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을 하면서 항복할 날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항우는 부하들을 소집하여 상의하였다. 마침 군량도 부족하고 하니 항복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항우의 말에 부하들은 모두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 항우는 장한과 원소의 남쪽 은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그 뒤 군대가 신안에 이르렀다. 이전에 제후군의 관리와 사촌들이 요역과 변경수비에 걸려가 진나라를 지나갔을 때 진나라 간병들은 그들을 과거하게 학대했다. 그런데 거꾸로 진나라 군대가 제후군에게 항복하게 되자 제후군의 간병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거꾸로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능욕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군사들은 견디기 어려울지자 몰래 모여서 장한 장군 등은 우리들을 속여 제후들을 투항하였다. 지금 만일 관중에 들어가 진나라를 격파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제후군들은 우리를 포로하여 동쪽으로 후퇴할 것이고 진나라 왕은 관중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와 처자를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수군거렸다. 항우의 부하 장병들이 이러한 사정을 몰래 듣고서 항우에게 알렸다. 항우는 곧바로 정포와 포장을 불러서 진나라 사jul들은 아직 그 수가 많은 데다가 더구나 마음으로 완전히 복종한 상태가 아니다. 만약 관중에 당도한 데도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대사를 거르칠 수 있다. 차라리 그자들 모조리 죽이고 장한, 사마은, 동해만을 데리고 진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안하였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초나라 군사들은 어둠을 든다. 진나라 병사들을 기습하여 22만 명의 사졸 모두를 신안성 남쪽에 생매장하였다. 이상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